어제 했던 산술연산회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6.11장 끝낼 거고요. 6.12장은 이제 페리티비트 체크 관련된 건데 사실 그거 내용이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없어서 사실 6.11을 이해하면은 6장은 이제 다 끝나요. 그리고 오늘 아마 7장을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순차회로라는 거 나가게 될 거니까 우리 순차회로 또 이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우리 병렬 가상기를 앞에서 배웠어요. 병렬 가상기를 앞에서 배웠고 그 병렬 가상기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가상기를 쓸 때 전가상기의 입력이 뭐 2비트짜리 A와 B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A와 B의 캐리까지 더하는 게 전가상기예요. 근데 A와 B는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캐리는 미리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전 비트에서의 캐리 계산이 자 여기는 뭐 입력이 들어가는 거고 이 캐리 계산이 끝나야 그 다음 전 가상기가 동작을 하게 되죠. 얘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 어저께 보면은 자 올림수 미리 보기 가상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올림수 미리 보기 가상기라는 걸 만들었고 올림수 미리 보기 가상기를 만들기 위해서 캐리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 전가상기의 내부 회로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캐리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캐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OR 게이트를 거쳐서 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 입력으로 1이 들어가던 여기 입력으로 1이 들어가던 둘 중에 하나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캐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을 보면 자 한쪽 입력은 여기 자 A and B죠. A, B의 곱으로 이루어진 요거를 우리가 G 그러니까 generation이라고 해서 G 모듈이라고 했고 이것에 1이 세팅되면은 무조건 캐리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언제냐면 자 여기 A와 B의 요건 썸에 대한 거죠. 썸에 대한 거를 우리가 PG 블락에 이제 P 아웃풋으로 보게 되면 요 P 값이 자 여기 엔드 게이트에 하나 입력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캐리가 하나 발생해서 이게 둘 다 1인 경우에 여기가 1이 되어서 이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요 G 값은 1을 갖게 되면 무조건 캐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generation 얘는 propagation 얘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뭐랄까 사전 단계 혹은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얘가 1의 값을 갖고 전 단계에서 캐리가 올라오면 또 여기 올림수가 하나 발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PG 블락을 여기 세웠어요. 뒤에 가면 이제 PGS 블락이 있었고 여기 PG 블락은 지금 반가상기를 우리가 PG 블락으로 보는 거죠. PG 블락으로 봐서 이것의 아웃풋을 P와 G로 보고 자, 이건 같은 조건이고 P와 G로 보고 자, 그때에 지금 썸과 뭐 캐리는 이렇게 발생한다. 자, 캐리가 발생한 조건이 자, G가 1이거나 아니면 P와 C의 I-1 전 단계에서 캐리와의 곱이 1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CI가 올림수가 발생하는 이 조건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PGS 블락에서 써먹죠. 그렇죠? 여기서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PGS 블락에서 그 여기서 발생한 P 값과 전 단계에서 올라온 CI 값, 미리 계산된 캐리 값과의 그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썸을 계산해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치고,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C1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C1을 만들기 위해서는 I 대신에 1대를 넣어주면 되죠. 1-1은 0이니까 여기가 0 되고 1 되고 1 되고 1 되고 그게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일 때, 3일 때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 C1 값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이게 C2에 대한 부호함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C3에 대한 부호함수식 뭐 좀 길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 SOP 형태예요. 그치? 곱이 먼저 계산되고 그리고 OR 연산 혹은 덧셈이 나중에 계산되는 SOP 형태이기 때문에 총 2단계만 거치면 우리가 캐리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미리 보기 발생기, 올림수 미리 보기 발생기의 내부 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자, 1단계, 2단계를 거쳐 엔드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순서대로 거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캐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자 방금 전에 여기서 봤을 때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자 제일 하위 비트에서의 C0 값은 항상 0으로 들어갔지. 우리가 특별하게 가감산기를 쓰기 전까지는 저 C0는 항상 0이에요. 근데 뒤쪽에서 우리가 가감산기를 쓸 때는 저걸 제어 비트로 놓고 감산, 그러니까 뺄셈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2의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걸 1로 세팅하는 경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0으로 세팅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다 P와 G의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이 캐리가 나와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위쪽에 올림수 미리보기 가산기, 그러니까 올림수 미리보기 계산기가 있다고 하면은 자 P와 G, 그러니까 여기 PG 블락에서 P와 G의 입력이 출력이 이쪽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얘가 캐리를 출력으로 내주면 그 캐리와 여기서의 P 값을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올림수가 미리 계산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올림수에 관련된 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 라인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익스클루시브 5와 게이트 요 익스클루시브 5와 게이트 하나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아까 여기 위쪽에 있었던 올림수 미리 보기 예측기에서 자, 두 단계를 거치죠. 자, PG 블락에서 몇 단계? 한 단계. 이건 반가상기랑 같잖아. 그렇죠? 반가상기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동시에 계산이 되죠. 한 단계 거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의 딜레이가 더 있죠. 총 4번의 딜레이를 거치고 나면 계산이 완성돼요. 근데 여기서의 장점은 뭐다? 자, 비트 수가 늘어나더라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시간은 동일하게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4라는 의미가 아까 올림수 미리 보기 예측기에서 올림수 미리 보기 발생기에서 2단계 그리고 PG 블락에서 2단계 아니 1단계 그리고 어디였어? 그러니까 PG 블락에서 2단계, 1단계 그리고 썸을 계산한 데서 또 1단계 그렇게 해서 총 4단계의 딜레이를 거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감산기가 어저께 나왔었어요. 가감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덧셈기고 뺄셈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A-B를 우리가 A 더하기에 마이너스 B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예요? 2의 보수를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덧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B를 2의 보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B에 대한 2의 보수를 계산하는데 2의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자 처음에 어떤 뭐 양수가 주어지겠지 0, 1, 1, 1이라는 양수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 양수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1의 보수로 바꿔줘야 돼요. 1의 보수를 바꿔주려면 비트 반전을 시켜주면 되지 1, 0, 0, 0으로 바꿔주면 일단 1의 보수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최하위 비트에다가 1을 더해주면 1, 0, 0, 1이라고 하는 2의 보수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자 제어 비트라는 거를 뒀어요. 이 제어 비트는 최하위 비트의 캐리로도 쓰여요. 그러면 자 이게 0이면 이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이 이 익스클루시브 5와 게이트가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만약에 0, 0 아니 2, 0, 1, 1로 갑시다. 아니 위에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자 0, 1, 1, 1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그냥 덧셈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0을 써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덧셈 기능이 수행되죠. 자, 익스클루시브 5와 게이트의 연산이 자 1과 0의 입력이면 서로 다른 입력이지. 그때는 출력이 1이에요. 익스클루시브 5와는 서로 다르면 1, 같으면 0이지. 그래서 1, 여기도 마찬가지로 1, 1, 0이야.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갔던 011이 그대로 익스클루시브 5화를 거쳐서 0111로 나오게 되지. 자, 0일 때는 자, 제어 비트가 0일 때는 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제어 비트를 1로 바꿔봅시다. 제어 비트를 1로 바꾸면 자, 1, 1이죠. 서로 같지. 그러면 여기가 0이 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0, 0, 0이고 1이니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돼요. 1, 0, 0, 0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0111, 0111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한 게 되죠. 이제 해야 될 거 뭐? 1을 더하면 돼. 최하위 비트에다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요 컨트롤 빛에서 캐리가 하나 들어가죠. 이거를 최하위 비트에다가 1을 더해준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2의 보수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덧셈 계산하면 되는 거죠. 원래 주어졌던 A 값과 지금 2의 보수 형태로 만들어진 B 값이 더해지는 형태로 계산이 되면 뺄셈도 덧셈처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자, 여기 이거 빠졌는데. 자, 오버플로우를 검사할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를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최상위 비트에서 그러니까 모든 연산이 다 이루어졌을 때 자, 순서대로 모든 연산이 다 이루어졌을 때 최상위 비트에서 나오는 캐리 C4와 그 바로 밑에 비트에서 계산된 C3가 서로 같으면 이스쿠시브 5화 연산이니까 서로 같으면 0의 값이 되고 그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값이면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이 이스쿠시브 5화 연산이 1로 될 거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가 되지. 그래서 오버플로우 발생까지도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가산기의 제일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보다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BCD 관련된 건데 그건 오늘 배워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예제도 하나 봤었고 자, 오늘은 요게 이제 올림수 미리 보기까지 된 건데 자, 지금 위에서 여기 이 데이터를 2의 보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요 익스클루시브 5화가 하나 추가됐고 그게 올림수 미리 보기 가산기에 A와 B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얘가 올림수 미리 보기를 하고 나면 그 뭐 PGS 블락의 S 쪽으로 들어가는 값들이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앞에서 요 계산이 총 4단계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감산기까지 포함되면 총 5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형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 오늘 이걸 해야 돼요. 자, BCD 가산기인데 자, BCD는 특징이 4비트짜리 이진수를 가지고 총 10개의 10진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치? BCD가 그런 목적이지. 자, 뭐 가령 우리가 10진수로 표시된 20이라고 하면 좀 간단한가? 2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우리가 BCD 코드로 만들면 자, 0, 0, 1, 0, 0, 0, 0, 1.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자, 4비트씩 끊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10의 자리 숫자에 해당되는 BCD 코드.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BCD 코드. 그럼 얘는 4비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4비트 이진수이기 때문에 원래는 0에서 그러니까 10진수 0에서 15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얼마야? 0부터 9까지. 총 10개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BCD 가상기라는 거는 BCD 값들로 표현된 숫자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4비트짜리 BCD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 간의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되어서 나오는 결과도 BCD 값으로 표현이 되어야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 뭐 미리 써 있는데 자, 일단 보면은 얘는 0010이라고 하는 2와 0011이라고 하는 3의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5가 나왔어요. 이 5라는 숫자는 표현 범위 안에 있죠. 다시 말하면 자, 0에서 9라고 하는 그러니까 4비트짜리 BCD 코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야. 0에서 9까지 사이. 근데 봅시다. 자, 얘는 지금 8이에요. 그치? 그리고 여기 5라는 숫자가 있어. 얘네 둘을 더하면 1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원래는 4비트짜리 BCD 코드 한 묶음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치? 1을 표현하는 BCD 코드 하나, 얘를 표현하는 BCD 코드 하나. 그래서 총 8비트가 나와야지만이 올바르게 표현이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덧셈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냥 얘만 놓고 보면 덧셈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치? 우리가 이진수 덧셈 배웠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캐리 발생하면 캐리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계산 결과대로 하면 또 옳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BCD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떤 문제냐면, 자, 9와 8이 더해졌어요. 17이라는 숫자야. 17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벗어났냐면 4비트짜리 이진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벗어났어요. BCD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벗어났어요. 당연히 0부터 9 사이가 아니라 17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BCD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벗어났는데 4비트 이진수가 표현할 수 있는 0에서 15까지의 범위도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캐리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캐리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두 경우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겠죠. 자, 4비트 BCD, 그러니까 4비트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있는데 우리가 BCD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4비트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벗어나면서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캐리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 경우. 이 두 경우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서 BCD 연산, 그러니까 BCD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이 BCD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서 BCD 가산기를 우리가 따로 독립해서 보는 이유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는 파악했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될지 알겠어.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합이 9보다 더 큰 경우에 결과값이 틀리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BCD로 표현되었을 때 결과값이 틀린 이유. 자, S가 그러니까 합이 9보다 큰 경우에도 일단 9보다 커지면 자, 10이 되면은 올림수가 발생하는 게 원하는 거죠. 근데 올림수를 발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0부터 그러니까 10부터 15 사이의 숫자로 늘어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9보다 커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9에서 15로 바뀌는 순간 올림수를 하나 발생시키게 만들면 되겠지?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S가 15인 경우에만 올림수를 발생시키죠. 15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전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0부터 10부터 15까지는 그러니까 10부터 15 사이에서 또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커졌을 때, 그러니까 4비트 이진수의 표현 범위를 벗어났을 때 올림수가 발생되게 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 경우는 올림수가 발생하긴 해야 되죠. 그렇죠? 올림수가 발생하긴 해야 되고 그 나머지 값들을 또 잘 찾아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몇 가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자, S가 9보다 큰 경우에 자, 올림수를 발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 사실. 올림수 하나만 발생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올림수가 언제 발생하냐는 건데 15보다 커지면 발생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9보다 커지면 발생시키고 싶어. 자, 4비트 이진수이기 때문에 0에서 15까지의 범위에서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 있는 요 15를 벗어나면 캐리가 하나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4비트 그냥 이진수가 아니라 BCD 코드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발생시키고 싶냐? 0에서 9까지가 표현 범위이고 9보다 커지면 캐리 하나를 발생시키면 좋겠어요. 딱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요? 9냐 15냐지. 6만큼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얘가 10에서 15, 그러니까 합이 계산된 결과가 10에서 15 사이의 범위에 있으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썸은 계산하지 말고 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10에서 15 사이의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6을 더해서 캐리를 발생시키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8, 5라고 8과 5를 더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진수 4비트 이진수로 표현된 13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는 아니지. BCD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요 캐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 둘 간의 차이 6만큼을 더해봤어요. 요게 숫자 6에 해당되는 거예요. 9와 15의 차이가 다 6이니까 6을 더했더니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여기 앞에 00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봐도 되죠. 4비트, 그러니까 BCD 코드는 항상 4비트여야 되니까. 그러면 자, 얘가 나타내는 거 지금 뭐예요? 1. 얘가 나타내는 거 얼마? 3. 자, BCD 코드로 우리가 옳게 만들어졌죠. 일단 0부터 아니 합이 10에서 15 사이의 숫자가 나올 때는 0, 1, 1,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옳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야 될 건 뭐예요? 언제 6을 더해줘야 되는지만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거는 조금 이따 찾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10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BCD 코드를 두 개 더한 결과가 10에서 15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캐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6을 더해주면 되더라라는 거 하나 알았어요. 자, 근데 하나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거는 언제, 그러니까 10에서 15 사이가 언제 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컴퓨터에서 배우는 뭐 if문 같은 거를 돌리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 BCD 덧셈 과정에서 올림수가 발생한 경우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요 9와 8을 더해서 지금 이만큼의 숫자가 나왔고 올림수가 발생했어. 올림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15보다 커졌다는 얘기지. 15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9보다 커지면 올림수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15보다 커져서 올림수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9보다 커져서 발생해야 되는데 15보다 커져서 발생했으니까 일단 올림수 하나 발생시키고 그 숫자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지. 그 차이만큼을. 그게 또 얼마예요? 딱 6이야. 앞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래서 요 6만큼을 또 더해주니 자 보면은 요 결과에다가 6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자 0, 1, 1, 1이 나오고 앞에 있는 요 값이 그대로 내려오죠. 그럼 여기 0, 0,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은 자 얘가 숫자 1에 해당되는 거 이게 숫자 10진수 7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9 더하기 8에 대한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얘는 어떤 경우예요? 얘는 이 결과가 15보다 커지는 경우예요. 이게 아니지. 반대여야 되지. 아니. 얘가 15보다 커지는 경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우리가 찾아줘서 그때도 6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6은 더해주면 돼. 앞에 1번의 조건을 찾아주거나 2번의 조건을 찾아줘서 우리가 6을 더해주면 계산이 되는 건데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자릿수 BCD 덧셈의 예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BCD 덧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보면 되고 아니 같이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뭐예요? 8이지. 얘는 0, 1, 2, 4, 5지. 그러면 얘가 13이 나와요. 13이 나오고 이때는 어떻게 돼? 자, 표현 범위인 9를 넘어갔죠. 9를 넘어갔으니까 이 값에다가 6을 더해줘야겠지. 그렇지? 6을 더해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했더니 캐리가 하나 발생해서 들어가고 여기 계산해서 0 나오고 캐리가 하나 올라간 거예요. 앞자리로 캐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야. 그렇고 지금 요거에 대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표현범위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표현범위 벗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얘 봅시다. 얘는 딱 봐도 넘어갔지. 앞에가 다 1, 1, 1, 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9에 해당되는 거, 얘가 8에 해당되는 거니까 17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왔고 자, 15보다 넘어가서 캐리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6을 더해줘요. 6을 더해주면 자, 계산 결과 나왔고 여기 캐리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요 계산 결과가 저 여기 앞에 00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요 계산 결과인 1763에 대해 해당되는 BCD 코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6 더하고 이런 경우에 또 6 더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계산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그 다음으로 넘겨주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그렇게 그것들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이거였죠. 첫 번째가 덧셈 결과가 9보다 크면 자, 6을 더한다. 자, 9가 이렇게 생겼어요. 1001이에요. 자, 그럼 9보다 큰 숫자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게 10, 11, 12, 13, 14, 15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얘네들을 잘 보면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 그 특징이 일단 자, 0, 1, 2, 3. 잠깐만. 아니, 0, 1, 3. 요거 1, 2, 3, 4로 봐요. 그러니까 자릿수를 1, 2, 3, 4로 봤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일단은 얘는 1이어야 되지. 그렇지? 모든 숫자들을 보면은 쟤는 무조건 1이야. 그리고 또 보면 자, 모두 공통된 걸 보면 자, 얘들을 보면은 얘는 아니고 일단 얘. 그리고 지금 얘가 1. 자, 지금 8인 경우에 1000이에요. BCD 코드. 9인 경우에 1001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얘가 1로 세팅된 경우에 얘네 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 숫자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하위 비트는 0을 가질 수도 있고 1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냅두고 예,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얘는 무조건 고정이고 그 다음의 특징들을 보면은 자 얘와 두 번째 비트가 1이거나 얘와 세 번째 비트가 1인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인 10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넘어가는 범위인 10에서 15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조건인 경우에 어떻게? 6을 더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덧셈 과정에서 올림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값이 6을 더한다는 건데 이때는 올림수가 발생했는지 여부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올림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6을 더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회로로 구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회로가 있어요. 자, 아까 봤었던 지금 여기 A, 그러니까 뭐 여기 A라고 하는 4비트짜리, B라고 하는 4비트짜리 BCD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의 연산 결과로 나온 게 얘예요. S1부터 S4까지에 대한 연산 결과가 나왔어. 자, 여기에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이게 출력이 되면 돼요. 그렇지? 필요가 없으면 이게 출력이 되면 되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 돼? 6을 더해줘야 돼.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캐리가 하나 있죠. 그렇죠? 캐리가 하나 있고 이 캐리가 여기랑 여기에 입력을 들어가요.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0이면 자, 0, 0, 0, 0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S4, S3, S2, S1과 더해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 값이 그대로 여기 있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일단 뭐 이게 캐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캐리는 여기서 발생하니까 캐리만 되는 건 아니고 이 값이 1인 경우. 일단 1인 경우.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0에 해당되는 거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1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여기 두 개가 1이에요. 요 값이 뭐예요, 지금? 딱 6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C 아웃이라고 하는 게 언제 1을 갖는지를 봅시다. 얘가 1을 갖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조건에서.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S4와 S3이 1이고 S4와 S2가 아니 이거나 이거. 그쵸? 그리고 캐리가 발생하면 그때 1의 값을 갖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 하나. 자, 다 OR 게이트잖아. 캐리가 발생하거나 S4와 S3이 같거나 아니 S4와 S3이 1이거나 S4와 S2가 1이거나 그렇지? 자, 캐리가 발생했거나 S4, S3이 1이거나 S4와
S2가 1이거나. 그쵸? 요거는 얘네들 S4와 S3이 동시에 1이 돼야 되는 건 AND 게이트죠. 그래서 보면은 자, S4가 1로 들어가고 S3이 이렇게 들어가요. AND 게이트로 묶여져 있지. 그 결과가 지금 여기 OR 게이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S4죠. 그치? 그리고 이게 S2예요. S4와 S2가 동시에 1이면 AND 게이트의 연산이 1이 되고 그때 요 C 아웃이 1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1 값을 갖게 되면 이게 여기에 1, 여기에 1, 나머지는 0으로 세팅되어서 위에서 계산된 요 S1부터 S4까지에 대한 숫자에 이게 더해져서 Y1부터 Y4까지에 대한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6-12에 있는 페널티 발생기인데 사실 얘는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거에 비해서. 자, 페널티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자, 이거죠. 짝수 페널티라고 하면은 뭐 지금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슬래시하고 7을 쓰게 되면은 7비트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입력으로 있던 출력으로 있던. 근데 여기는 이제 입력이겠죠. 그러니까 다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7비트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게 여기 페널티 발생기를 거쳐서 만약에 이게 짝수 페널티 발생 규칙을 우리가 따르고 있고 이 7비트의 데이터에 1이 짝수계에 있으면 페널티 발생기에서는 0을 발생시키면 되죠. 홀수계에 있으면 그때는 1을 발생시키면 돼. 그러면 지금 총 7비트의 데이터에 페널티 비트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그게 추가되어서 총 8비트의 페널티 비트까지 포함한 데이터가 자 상대방 쪽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총 8개의 페널티 비트를 포함한 총 8개의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자 8개의 데이터 중에서 페널티 검사기를 거쳐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짝수 페널티 규칙을 따랐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전송받은 8개의 데이터에 짝수계에 1이 있으면 뭐 에러 없음. 홀수계에 1이 있으면 에러가 있다라고 레포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8개의 데이터가 왔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 페널티는 빼고 우리가 써야겠지. 그래서 총 7개의 데이터가 전송되었고 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에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를 해봅시다. 자, 페널티를 발생시키는 건데 결국은 익스클루시브 OR나 익스클루시브 NOR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익스클루시브 OR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add 펑션이라고 얘기했었죠. 익스클루시브 NOR는 even 펑션. 그러니까 그거를 한글로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자, 익스클루시브 OR 같은 경우는 그 연산 자체에 그러니까 그 입력 자체에 1의 개수가 홀수면 1이에요. 그렇지. 1의 개수가 홀수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또 0으로 채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뭐 1과 0의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1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1 되면 0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익스클루시브 5와는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 1 그리고 짝수인 경우에는 0으로 돼요. 근데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지금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에 이거 프라임을 붙여도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항상 짝수계에 1이 있으면 1의 값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짝수 페널티냐 홀수 페널티냐는 자 짝수 페널티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익스클루시브 5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이게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여기 B1부터 B7까지의 1이 홀수계에 있는 경우지. 1이 홀수계에 있으면 이게 1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1이 더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페널티 비트 추가할 때 짝수 페널티 비트라고 한다면 추가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는 홀수 페널티 비트예요. 홀수 페널티 비트인데 홀수 페널티 비트는 지금 얘가 홀수계에 1이 있으면 그때 1을 발생시키는데 그때 여기 추가되는 건 여기 0이 추가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라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다예요. 페리티 비트 언제 발생하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짝수 페리 여기 위에 있는 게 지금 짝수 페리티 비트 방식을 따를 때 페리티 비트 발생하는 그 값. 얘는 홀수 페리티 규칙을 따를 때 홀수 페리티를 우리가 만드는 경우.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회로로 그리면 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순서대로 하는 거지. B1과 B2를 익스클루시브하고 B3를 그 다음에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계산 결과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거쳐야 돼. 그러면 딜레이가 하나당 뭐 2나노세컨드라면 여기에 6배만큼이 딜레이 타임으로 잡히겠죠.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떤 결과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얘와 얘를 연산하고 얘와 얘를 연산하고 얘와 얘를 연산한 그 결과를 다시 익스클루시브 OR을 하고 다시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총 몇 단계? 하나, 둘, 세 단계.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자, 뭐 그러니까 뭐 회로 구성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짝수 페널티 방식은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해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홀수 페널티 방식일 때는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하고 거기에 프라임을 붙여서 그러니까 인버전 시켜서 쓰면 된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 더 있고 에러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키보드에서 알파벳 A의 키를 눌렀을 때 생성되는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생겼대요. 1000001. 자, 이 코드에는 컴퓨터 본체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자, 페리티 비트가 추가된다. 그리고 조건, 짝수 페리티를 사용하는 경우. 자, 짝수 페리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전부 다 익스클루시브 OR 연산기를 거치면 되겠죠. 그러면 페리티가 발생할 거예요. 비트 값을 생성하라. 자, 지금 보면은 1, 10,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 1000001이라는 입력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짝수 페리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비트들을 다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하고 나면 자, 여기 있는 계산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1, 0이니까 여기 1 맞죠? 같은 값이니까 0. 서로 같은 값이니까 0. 0과 1의 익스클루시브 OR니까 서로 다른 값이니까 1, 서로 다른 값이니까 1. 그리고 다시 또 얘가 1, 1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0. 그래서 페리티 비트가 0으로 세팅됐어요. 자, 처음에 우리 주어진 데이터를 보면은 1이 2개죠. 이미 짝수계에 1이 있어요. 그러면 페리티 비트를 추가할 때 0을 추가하면 되는 게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는 했어. 그러면 데이터를 누군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얘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 있어요. 자,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1의 수가 짝수계인지 검사하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페리티 방식으로 우리가 약속했을 때 짝수 페리티라고 가정했을 때의 짝수계인지 검사하는 회로를 우리가 페리티 검사기라고 한다. 방금 전에 했던 건 페리티 발생기예요. 페리티 발생기는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가지고 했었고 자, 그러면 짝수 페리티 검사는 데이터 비트들과 우리가 추가된 페리티 비트들 간에 익스클루시브 OR 함수를 수행해서 자, 이게 1이면 오류가 발생한 거지.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얘를 연산해서 1이면 우리가 페리티 1을 만들어주면 됐었지. 지금 여기서는 0이 나오면 되는 거고 1이 나오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짝수 페리티인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가 1이면 오류가 발생했다. 0이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같은 방법이죠. 여기에 요게 하나 더 추가된 것만 차이가 나요. 앞에서 계산되어서 넘어온 페리티 비트가 추가되어 있고 그것에 오류 신호를 이렇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자, 1, 0, 0, 0, 0, 0, 1에 자, 페리티 1이 추가됐어요.
누가 봐도 잘못됐지? 앞에서 봤던 데이터예요. 앞에서 봤었던 뭐 대문자 A라는 아스키 코드에다가 원래는 여기에 짝수계가 있기 때문에 1을 추가하면 안 되는데 1이 추가됐어.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exclusive OR 연산하게 되면 여기가 1, 서로 같은 값이니까 0, 0, 그리고 같은 값이니까 0이에요. 자, 0, 0, 여기가 1, 0이니까 서로 다르니까 1, 서로 같으니까 0. 그리고 여기가 1, 0이지? 그래서 서로 다르니까 1, 오류가 발생했어요.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6장이 끝났어요. 자, 7장이에요. 7장은 6장보다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돼. 자, 우리가 7장에서 뭘 배울 거냐면은 여기 있는 것,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순차회로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순차회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조합회로에 메모리가 붙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회로는 현재의 입력이 있고 현재의 출력만 있었거든요. 근데 순차회로는 과거의 뭐 출력, 그러니까 출력 결과, 과거의 출력 결과가 현재의 입력과 함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다룰 거는 순차회로예요. 순차회로고 여기 중요한 얘기, 현재 입력만 쓰이는 거는 현재 입력과 현재 출력만 쓰는 거는 우리가 조합회로였어요. 순차회로는 현재 입력뿐만 아니라 자, 과거의 입력 혹은 그 과거에 나왔던 입력값이나 출력값들도 같이 고려해서 자, 현재의 출력값을 결정하는 논리회로를 우리가 순차회로라고 해요. 자, 과거의 값이 지금 쓰이고 있지. 과거 거를 내가 지금 현재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메모리라는 것에 저장을 해놨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기억 소자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결국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현재의 입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재의 출력이에요. 근데 현재의 입력과 현재 출력을 만드는데 자, 여기 기억 소자를 거쳐서 다시 조합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출력으로 나온 형태로 되죠. 그리고 이 기억 소자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과거의 어떤 뭐 값이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얘기를 해요. 자, 상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말할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조합 회로와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순차 회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순차 회로에서는 상태라고 하는 뭐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와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자, 어떤 한 시점에서 순차 회로의 기억 소자에 저장되어 있는 이진 정보를 얘기해요. 자, 뭐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S1 그리고 이게 S2가 되고 뭐 S3가 되고 뭐 S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요 각각이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상태, 네 번째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각각을 우리가 상태라고 부른다. 전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있으면 전 상태, 뭐 다음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한 비트 혹은 여러 비트들로 표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차회로는 외부로부터 입력 신호들을 받죠. 이게 지금 요거예요. 현재의 입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력들이 기억 소자에 저장된 현재 상태값과 함께 조합회로를 통과하여 출력값을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기억 소자는 새로운 상태값이 저장된다.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메모리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태라는 것이 있더라. 근데 상태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내가 특정 시점에서 본 그 값을 현재 상태 그리고 그 다음 상태를 우리가 뭐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전 상태를 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상태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인다. 자, 순차회로에 사용되는 기억 소자는 이렇게 총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레치와 플립플랍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치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R 레치가 있고 뭐 D 레치가 있고 그런 식이에요. 플립플랍도 SR, 뭐 J, K, D, T 플립플랍
내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플립플랍이 있고 여러 개의 렛치가 있어요. 근데 크게 나누면 기억 소자에 렛치와 플립플랍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뭘 잘 이해되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렛치는 궁극적으로 안 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렛치는 안 쓸 거고 플립플랍을 쓸 거예요. 플립플랍을 쓸 건데 아까 봤지만 뭐 JK, 뭐 SR, 그다음에 D, 뭐 T 플립플랍 이렇게 여러 개의 플립플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플립플랍 중에서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플립플랍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거는 약간의 경험이 필요해. 뭐 이런 때는 대략적으로 이런 플립플랍이 좋더라 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JK를 많이 써. JK 플립플랍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JK, 어떤 경우에 D, 어떤 경우에 T,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SR을 쓰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봐야 될 거, 렛치와 플립플랍이 있어요. 렛치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게이트 회로로 구성되는 자, 기억 소자. 얘도 기억 소자예요. 둘 다 기억 소자예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회로, 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아니구나. 일단 뭐 SR 렛치라는 게 있고 S 프라임, R 프라임 렛치라는 게 있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따 바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립플랍이라는 게 뒤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자, 렛치에 별도의 회로를 추가한다고 돼 있어요. 회로를 추가해서 플립플랍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SR 렛치, 아니, 저기 렛치라는 거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 회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쓸 거는 얘예요. 얘인데 플립플랍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렛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렛치를 가지고 플립플랍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SR 렛치부터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장된 값이 결국은 상태값이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뭐 상태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 그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그게 값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상태값을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은 자, 처음 나오는 게 SR 렛치예요. S 값이 뜻하는 게 set, R이 뜻하는 게 reset이에요. set 상태와 reset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상태라고 그랬죠? 저장된 값이에요. set 상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어떤 값. reset 상태라고 하는 거, 요 reset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의 안정된 상태 값들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 회로. 자, 안정된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뒤에서 왜 안정된이 필요한지를 설명할게요. 지금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를 봅시다. 자, 두 개의 안정된 상태값들 중에 하나를 저장하는 회로예요. 자, 0이나 1을 저장하는 회로인데 일단 이게 안정되어야 되는 거야. 이해를 지금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안정되어야 되더라.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0, 1 중에 하나더라. 이진수니까 우리가 다루는 게 0 아니면 1이죠, 항상. 자, 입력 단자에 들어가는 입력이 S라는 입력과 R이라는 입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S를 set, 그 다음에 R을 이라는 입력을 reset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출력 단자에는 두 개의 출력이 있어요. 두 개의 입력이 있고 두 개의 출력이 있는 거야. Q라고 하는 출력이 있고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출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Q와 Q 프라임은 보수 관계예요. 그래서 Q가 1이면 Q 프라임은 0이 되어야 되고 Q가 0이면 Q 프라임은 1이 되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Q 이퀄 Q 프라임 이퀄 1이다. Q 이퀄 Q 프라임 이퀄 0이다.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있을 수 없는 상태지. 그렇죠? 불가능한 상태예요.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자, 구현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NOR 게이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SR 렛치라고 불러요. 자, NAND 게이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이 경우는 우리가 S 프라임, R 프라임 렛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당장은 SR 렛치를 우리가 배울 건데 SR 렛치 중에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부르더라.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처음 나오는 게 SR 렛치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NOR 게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SR 렛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SR 렛치는 여기 있는 요 그림처럼 생겼어요. 자, 요 그림은 외워야 돼. 알겠죠? SR 렛치의 회로, 그러니까 생긴 모양 잘 보세요. 자, 위쪽으로 R의 입력이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S의 입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위쪽에 Q의 출력이 있고 아래쪽에 지금 Q'의 출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NOR 게이트 두 개를 이용해서 회로를 꾸며요. 자, 첫 번째 NOR 게이트의 출력이, 그러니까 뭐 Q에 대한 것이 다시 아래쪽에 있는 NOR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이 입력, 그러니까 두 번째 NOR 게이트의 출력이 첫 번째 위에 있는 NOR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안정될 때까지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고 안정되었을 때 최종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안정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회로 생긴 거 잘 기억하세요.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세트 상태라는 상태가 있고 리셋 상태라는 게 있어요. 세트 상태라는 게 어떤 그 값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리셋 상태라는 것도 이 메모리 소자에 저장된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입력 중에서 S가 1이고 R이 0인 경우, 자, S와 R이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S가 1이고 R이 0인 경우 그때를 우리가 세트 상태라고 부르고 그때는 Q 값이 1이고 Q 프라임 값이 0인 상태예요. 자, S 값이 1인 경우에 우리가 세트 상태라고 그러고 그때는 Q 값이 1이어야 돼요. 두 번째, 리셋 상태는 자, S가 0의 입력을 갖고 R이 1의 입력을 가져요. 그리고 요 R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리셋 상태라고 불러요. 이때는 Q 프라임 값이 1이어야 되고 Q 값이 0이어야 돼요. 자, 세트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SR 입력 중에 S가 1인 경우 그리고 Q 값이 1인 경우예요. 리셋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입력 S와 R 중에 R이 1을 가져야 되고 Q 프라임이 1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비정상적 상태 빼고. 자, 둘 다 0인 경우가 있어요. S, R이 둘 다 0인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어떤 경우냐면, 가령, 여기 있는 거 봅시다. SR의 입력에 대한 어떤 진리표를 그려놨어요. 자, 0인 경우, 이때는 일단 초기 값을, 자, 초기 값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냥 초기 값은 세팅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세팅되는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의심을 갖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외부에서.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 값은. 처음에는 우리가 Q 값을 0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첫 번째 상태예요. 첫 번째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자, 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이 이게 들어온 거야. 1, 0이 들어왔어요. S 값이 1이고 R 값이 0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 따지면 Q 값이 1이어야 되고 Q 프라임 값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자, Q 값이 1, Q 프라임이 1인 상태로 바뀌었어요. 자, Q 값이 1, Q 값이 0인, Q 프라임 값이 0인 상태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0, 0이 들어왔어. 0, 0이 들어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전 상태 값을 유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전 상태 값을 그냥 유지하는 게 0, 0인 경우예요. 그래서 자, 이전 상태가 1, 0이었죠. 그리고 현재 상태 값이 1, 0으로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유지했어요. 그 다음 S가 0, R 값이 1이에요. 그럼 지금 리셋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Q 값이 0, Q 프라임 값이 1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자, 다시 또 0, 0이 들어왔어. 0, 0이 들어왔으면 그 이전 상태를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자, 0, 1이 됐어. 근데 문제는 얘예요. 입력이 1이 들어온 경우에는 뭐 뒤에서 다시 우리가 볼 거예요. 값이 0, 0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가정하기를 Q와 Q 프라임은 서로 보수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 근데 0, 0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는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 뒤에 이제 D래치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뭐 또 그 다음에 뭐 JK 플립플랍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자, 얘는 우리가 초기에 정해준 임의로 정해준 값이고 자, 1, 0이 들어오면 이 전 단계에 어떤 값을 갖는지에 상관없이 세트 상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 0, 0이 들어왔을 때는 이 전 단계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져요. 똑같이. 그리고 자, 0, 1인 경우는 리셋 상태라고 했죠. 리셋 상태가 되면 자, 그 전 단계의 값에 상관없이 Q 프라임 값이 1이 되는 리셋 상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 0, 0이 들어왔으니까 자, 이거는 그 전 단계의 값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유지해요. 이 경우는 있으면 안 되는 상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데 입력이 S값, R값이 동시에 1인 경우에는 자, Q와 Q 프라임이 모두 0이 되는 그래서 자,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플립플랍 D 래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못 쓰게 강제로 바꿔버려. 예. 근데 SR 플립플랍에는 지금 111 상태가 있고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0, 0이라고 하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내용은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고 지금 요거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렛치라는 것이 동작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안정된 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 안정된 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봅시다. 자, 저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거 되게 헷갈려. 잘 보세요. 일단 지금 초기값이 0과 1로 주어졌어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Q값이 0, 그러니까 지금 Q값이 0이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Q값이 0이고 Q 프라임 값이 1이지. 여기가 0, 1로 일단 주어졌어. 그리고 그때 상태에 지금 입력이 S, R이 0, 0으로 주어졌어요. 자, 여기 0, 0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 봅시다. 지금 여기 0 값이 이쪽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값이 NO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 뭐가 돼? 1이 되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1로 됐어. 그리고 이 값이 지금 여기도 연결이 돼서 1이 됐죠? 그렇지? 그리고 얘네 둘, 1과 0을 연산을 하면 0이 나와요. 그러면 0, 0, 1, 1.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그치? 자, 그리고 한 바퀴 돈 결과도 다시 0과 1이 되죠. 이게 안정된 상태라는 건데 사실 이걸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다음 걸 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다음 걸 볼게요.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좀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 상태예요. 지금 S와 R 값이 1과 0인 요때를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요때를 볼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그 전 단계가 지금 이 값이잖아요. 그치? 요 값이 여기 지금 또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자, 일단 먼저 R 값이 0이고 S 값이 1이에요. 그렇지? 요 두 번째,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Q 값이 1, Q 프라임 값이 0인데 둘 다 쓰지 않고 하나만 써볼게요. 자, 일단 지금 Q 값이 그치. 예. Q 값이 0, 1이니까 지금 여기서의 Q 값이 여기서의 입력으로 들어왔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자, 얘네 둘을 노어 게이트 연산을 해서 나타내면 값이 뭐가 되느냐? 0이 되지. 그치? 그러면 이 0 값이 1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 0 값이 저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0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니까 값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1이 나와요. 근데 자, 이거 복잡하니까 지우고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그치? 근데 여기는 1, 여기는 0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바꿔줘야지. 그치? 아직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안정되었다는 얘기가 모든 게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를 안정된 상태로 봐요. 근데 일단 한 바퀴를 돌긴 했는데 얘와 얘가 서로 그러니까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값을 갖지 않았어. 그러면 안정되지 않은 상태고 더 진행을 해야 돼요. 더 진행을 할 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값이 이렇게 넘어와서 얘가 1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1과 1의 노어 게이트 연산을 하면 0이 되죠? 그렇지? 그러면 이 0 값이 여기랑 일치하지? 더 이상 바뀌지 않아도 되죠? 이제 안정됐어요. 이제 안정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계산을 했고 전 단계가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 스테이트가 이거였는데 자, 1, 0으로 되면서 지금 세트 상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방금은 자,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Q값 대신에 0을 넣으면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궁금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Q값 아니라 Q 프라임을 써서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쪽 입력만 써서 했잖아. 그러니까 Q 프라임을 썼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냐예요. 한번 써봅시다. 지금 보면은 자 S와 R이 1과 0으로 들어갔어요. 방금 전에 Q 값 썼으니까 이번에 Q 프라임 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Q 프라임이 여기서 1이었지. 그래서 그 1을 이쪽에 입력으로 넣었어요. 자 1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니까 그 결과가 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0이 되지. 그러면 이 0이 얘를 타고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한쪽 입력이 0으로 됐어요. 1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니까 다시 또 그 출력 결과가 0이 돼요. 0이 되지? 그리고 이 0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값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1이 0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저 1이 0으로 바뀌었어요. 자 0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기 때문에 출력 결과 얼마?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1로 바뀌었는데 자 얘와 얘가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아래쪽에 0을 1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1과 1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니까 여기 0이 되죠. 더 이상 바뀌지 않아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안정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 결과가 자 Q 값이 1, Q 프라임 값이 0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되나요? 자, 어떤 값을 넣어줘도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야. 그리고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산을 계속 반복해라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이제 요걸 볼 거예요. 지금 S값과 R값이 0, 0인 경우고 그 이전 상태의 값이 1, 0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1,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합시다. 자, 1과 0 중에 어떤 것을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앞에서 보니까 Q값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 전 상태에서의 Q값이 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1로 넣었어요. 그러면 자, 1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니까 지금 0이 되죠? 그 출력 결과가. 그리고 그 0 값이 이 위쪽에 입력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입력 들어갔고 0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고 그 1의 값이 다시 여기랑 같아요. 그러면 바뀌지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값을 보니 Q 값이 1, Q 프라임 값이 0인 여기 그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여기를 볼 거예요. S가 0, R 값이 1인 경우.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할 거예요. 같이 봅시다. S가 0이고 R 값이 1인 경우 우리가 바라기는 리셋 상태가 되고 Q 프라임 값이 1, Q 값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전 상태의 값이 1과 0이에요. 그렇죠? 1과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지금 Q 값을 1인 경우를 갖고 왔어요. 뭐 어떤 값을 갖고 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Q 값을 1인 걸 갖고 왔고 1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기 때문에 저 결과가 0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이제 값이 전달되고 1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기 때문에 다시 또 0이 나오죠. 그리고 자,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돌아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바꿔주고 나면 0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기 때문에 아래쪽 출력 결과가 1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랑 또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0이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과 1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 0이 되는 게 맞지? 이제는 더 이상 값도 바뀌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최종 결과 어떻게? Q 값이 0, Q 프라임 값이 1. 그래서 지금 보면은 Q 값이 0, Q 프라임 값이 1인 리셋 상태로 되는 걸 확인했어요. 자, 하나만 더 보면 되지. 이제 어떤 거? 자, 이 경우는 정말 이렇게 나온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볼 거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입력이 이거고 그 전 단계의 상태가 이거예요. 저 두 개를 가지고 레치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지금 R 값이 1, S 값이 1인 경우 그리고 Q 값이 0인 경우죠. 그 전 상태를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 전 상태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상태와 그 전 상태와 현재 입력을 가지고 현재 출력을 만드는 거야. 이게 순차적인 거죠. 메모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 0과 1의 아래쪽 노어 게이트를 보면 0과 1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니까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리고 그 0이 위쪽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과 0의 노어 게이트 연산이니까 다시 얼마? 0이 되지. 그리고 0이니까 서로 얘도 0, 얘도 0이니까 일치했죠. 그러면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되죠? 안정되었어요, 값이. 근데 문제는 Q와 Q 프라임이 서로 동시에 0이 되어야 돼. 근데 Q와 Q 프라임은 우리가 처음부터 보수 관계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있으면 안 되는 상태죠. 잘못된 상태죠. 그래서 요거는 비정상이고 혹은 뭐 invalid stat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SR 레치를 어떻게 화형들을 보는지를 봅시다. 자, 진리표를 잘 생각해 봐요. S값과 R값이 있는데 S가 1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정상 상태 제외하고 S가 1인 경우에는 Q값이 1이 되면 돼요. 자, SR이 있는데 Q와 Q 프라임이 있다 그러면 0, 0인 경우는 불변이에요. 그 이전 상태의 값을 유지한다고 보면 돼. 1, 0인 경우는 1, 0이 돼요. 자, 세트 상태가 되니까 Q값이 1이에요. 0, 1인 경우는 리셋 상태가 되는 거고 Q 프라임 값이 1이 되면 돼요. 자, 요게 진리표예요. 그 진리표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화형을 그려봅시다. 보면은 S 값이 1, R 값이 0이잖아요. 세트 상태죠. 세트 상태는 자, Q가 1, Q 프라임이 0이면 돼요. 요 앞에 있는 얘는 초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 초기 상태는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봅시다. S값 0, R값 0이죠. 그러면 뭐예요? 불변. 유지하는 거예요. 그 전값을 유지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S값이 0, R값이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리셋 상태가 되면 되죠. Q가 0, Q 프라임이 1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선을 따라가면 자, Q 값이 0, Q 프라임 값이 1이야. 그리고 났더니 지금 요게 0, 0이죠. 그래서 유지가 되니까 0, 1을 그대로 유지하는 요 상태로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려줄 수 있죠. 자, 그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안정된 상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상태와 현재 상태, 그리고 전 상태가 현재의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치? 아까 우리 불변 같은 경우에 그 전 상태 값이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S 값과 R 값이 0, 0이니까 그거와 조합이 이루어져서 현재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상태에 대한 개념이고 그 전 상태가 과거의 값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고 현재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개념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해. 뭐 나중에 아니라 지금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인지 과거 상태인지 뭐 어떤 값을 갖다 써야 되는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과거 상태와 현재 입력이 조합을 이루어서 현재 상태를 이룬다. 이것만 지금 일단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면 그때 또 알려줄게. 자, 과거 상태와 현재의 입력이 현재의 출력을 혹은 현재 상태를 만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낸드 게이트를 이용한 S', R' 매치예요. 기본 개념은 똑같아. S가 1일 때 세트 상태, R이 1일 때 리셋 상태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S', R'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좀 달라져요. 자, 지금 얘를 보면은 S', R'이 써 있잖아요. 지금 얘가 세트 상태거든요. Q가 1, Q'이 0이니까. 그럼 보면은 원래 S와 R로 하면, 그러니까 S', R'이 0, 1이에요. 그럼 얘를 S랑 R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반전시키면 1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S, R로 했으면 얘가 1, 0이 되어야 되는데 S', R''을 바꾸다 보니까 0, 1이 된 거고 그때가 세트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S 값이 1인 경우 혹은 S' 값이 0인 경우 같은 얘기죠. S가 1인 경우나 S' 이 0인 경우나 같은 얘기야. 근데 여기는 S', R' 매치이기 때문에 S' 값으로 우리가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딱 하나만 외우면 돼. S 값이 1일 때는 세트 상태다. S, R 매치든 S', R' 매치든.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자, 세트 상태이기 때문에 Q 값이 1, Q' 값이 0. 자, 리셋 상태는 지금 S', 아니야, R' 값이 0인 경우예요. 혹은 R 값이 1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 자, Q' 값이 1이 되는 리셋 상태가 된다. 그 다음 비정상적인 상태는 여기 빠졌다. S', R'이에요. S'과 R'이 동시에 1이 되는 이때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다시 말하면 S, R 이퀄 1인 경우 같은 얘기예요. 그때는 자, 출력이 모두 다 1이 되는 결과가 나와요. 요게 좀 다르지. 그치? 앞에서는 아니 같지 참. 그 뭐지? 요게 좀 다르죠. 앞에서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둘 다 00 경우가 나왔고 S', R'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둘 다 1, 1인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어요. 자, 생긴 거 봅시다. 생긴 거 보면은 뭐 차이가 나는 거 알겠어요? 물론 S', R'이 있다는 거는 차이가 나지. Q'이 있는 거는 같고. 근데 보면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SR 레츠는 여기에 R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S 값이 들어갔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위쪽에 R값, 아래쪽에 S값, 그리고 Q'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어 게이트로 구성을 했고, 근데 S', R' 레치는 지금 뒤에서 보면은 자, 위쪽에 S', 아래쪽에 R'이 들어가요. Q'이 나오는 건 동일해요. 자, 노어 게이트 자리에 낸드 게이트가 들어간 건 차이가 나요.
자, 요거 두 개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게 S 프라임, R 프라임에 대한 레치 회로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 게이트를 이용한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 자, 라고 했을 때, 자, 레치에 대한 그래픽 기호들이에요. SR 레치를 할 때는 여기 버블이 없어요.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를 만들 때는 S 프라임 값과 R 프라임을 지금 버블을 붙여서 반전시켜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노 게이트를 이용한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인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노 게이트를 이용한 레치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이 뭐? S 프라임, R 프라임인 거야. 요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는 S랑 R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S 프라임, R 프라임이 외부에서 입력을 들어오니까 반전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Q와 Q 프라임이 어디가 Q 프라임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버블을 붙여줘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SR 레치와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의 어떤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0, 0인 경우, 그리고 S 프라임, R 프라임 같은 경우는 1, 1인 경우, 불변 상태예요. 그리고 S가 1, R이 0인 경우 우리가 세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S 프라임이 0, R 프라임이 1인 경우를 우리가 세트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세트 상태는 Q 값이 1, Q 프라임 값이 0이에요. 자, 리셋 상태인데 리셋 상태 같은 경우는 S가 0, R 값이 1인 경우에요. 그리고 S 프라임 1, R 프라임이 0인 경우가 뭐? 역시나 또 리셋 상태예요.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의. 그때는 Q 값이 0, Q 프라임 값이 1인 값을 가져요. 자, S와 R이 동시에 1이 되는 이 경우가 자,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Q 값과 Q 프라임 값이 동시에 0이 돼요. 여기 S 프라임 값과 R 프라임 값이 동시에 0이 되는 이 경우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Q 값과 Q 프라임 값이 동시에 1이 돼요. 자, 요게 SR 레치와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에 대한 진리표예요. 요거는 외웁시다. 알겠죠?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뭐냐면 enable 신호를 더한 SR 레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enable 신호가 0인 경우는 이 레치가 신호가 꺼진 경우죠. 그렇죠? enable 신호가 0인 경우 우리가 신호가 꺼진 거를 보면 그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꺼져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값을 업데이트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경우 enable 값이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진리표를 따라서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 00인 경우에는 불변.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요만큼이 S 프라임, R 프라임 매치예요.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게 붙은 거야. enable 신호를 넣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자 S 값이 1, 0인 경우 세트 상태, S 값이 0, 1인 경우 리셋 상태, SR 값이 1, 1인 경우 자 비정상적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enable 신호가 1인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enable 신호가 1인 경우에 자 입력이 위쪽 낸드 게이트와 아래쪽 낸드 게이트의 입력이 1, 1로 들어가죠.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한쪽에 입력이 1이기 때문에 만약에 S값 대신 S값이 1이 들어오면 자 1과 1의 낸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결과가 요게 출력이 얼마나 0이 나오지. 그치? 자 여기 S가 0이 들어가면 출력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S값에 반전된 결과가 나오죠. S 프라임이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낸드 게이트를 이용한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의 한쪽 입력은 S 프라임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네요. 이 회로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한쪽에 입력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 값이 1이면 여기 0이 나오고 여기가 0이면 여기 1이 나와요. 반전된 출력이 나오고 그게 한쪽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뭐야? R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가 되는 게 맞구나 확인하면 돼요. 저 회로가. 그래서 자, 이네블 신호가 추가된 경우에 저 출력이 S 프라임 되고 아래쪽에 R 프라임이 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시스템을 보게 되면 S enable R S enable R에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출력이 Q와 Q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Q와 Q 프라임이 나오는 거고 얘가 Q 프라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버블을 붙여서 표시했어요. 그냥 딱 던져놓으면은 출력이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정상형인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 버블을 붙여서 이게 그러니까 반전된 값, Q 프라임의 값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형 하나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enable 신호가 있는 경우 enable 신호가 0이기 때문에 초기값이 자, 초기값이 지금 Q만 그려져 있어요. Q 프라임 안 그려져 있어. 자, Q 값이 지금 0이었던 게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enable 신호가 0이기 때문에 이거에 상관없이. 자, 이제 enable 신호가 여기서 1이 됐어요. 1이 됐으면 이제 값이 S 값과 R 값에 따라서 바뀌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S 값이 1, R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세트 상태죠. 그래서 Q 값이 1이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Q 값이 1이에요. 다음 여기 보면은 자 S가 0, R도 0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떤 상태? 불변 상태. 그 전 단계를 유지하면 되죠. 그 전의 값이 1이었기 때문에 그 1 값이 쭉 이어져요. 그 다음 자 enable 상태가 역시나 계속 1이에요. 1이기 때문에 S 값과 R 값에 따라서 바뀌어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자 S 값이 0이고 여기까지 R 값이 1이에요. 그러면 리셋 상태가 되죠. 리셋 상태니까 Q 프라임 값은 1이고 Q 값은 0이 되겠지. 근데 지금 Q 프라임 값을 여기 표시 안 했으니까 Q 값만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0, 0이죠. 불변이지. 그 전 상태 이어가면 되죠. 자 이어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enable 신호가 여기서 0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이 값에 상관없이 여기 enable 신호가 0이 되는 요 끝까지는 그냥 그 이전 상태를 유지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러냐. 자 봅시다. 잘못 그려졌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애매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JK 플립플랍은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시점 고르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야. 지금 여기 선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약간 앞에서 요 파란 선보다 앞에서 S 값이 1, R 값이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맞춰서 요 값이 바뀌었겠지? 그리고 거기에 인내불성이 0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쭉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좀 판단이 좀 애매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락 신호, 아까 얘기했던 동기화를 인한 클락 신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레츠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입력이 바뀌는 순간마다 출력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신호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SR 레치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D레치예요. D레치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금지된 입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바꿔주는 회로를 좀 바꿔줘요.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플립플랍으로 들어갈게요.